자, 방안에서 이제 스코넥에 대한 질문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스코넥을 방송에 좀 가져간 적이 있죠. 그래서 시윤알배 선생님께서 그래서이신지 스코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송에 가지고 갔던가요? 이날이었나? 장중상한가 그렇죠. 2월 8일 날 방송에 가지고 나갔고 그리고 나서의 흐름. 자, 결론적으로 뭐 일주월봉을 한꺼번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신규주인데 눈이 좀 따가울 정도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요 기준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여기서 이제 장악형의 기준이 형성이 됐었다라는 기준하고 근데 의미가 없죠. 얘에 대한 데이터가 제한적이어서 그리고 여기서도 뭐 거래가 뭐 수반되고 장악형이 형성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실질적인 부분은 의미가 좀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그다음 나온 장악형도 거래가 수반되지 않아서 그리고 어제 나온 장학형의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으려나라는 생각도 뭐 1,000억 원대 이상 거래량이니까 개별뿐만 아니라 일단은 어찌됐든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점이 개별 기준에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볼 수는 있는데 신규주라서 이제 신규주잖아요. 거래 일수가 뭐 오늘까지 해서 9거래일 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스코넥이라는 업체를 제가 뭐 일일이 들어가서 또 이 업체는 어떤 업체고요? 라고 분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종목도 지금 보기가 그런데 그죠? 뭐 하이닉스도 좀 이왕이면 또 봐야 되고 DB하이텍 변동이 나오니까 DB하이텍도 오래간만에 거래가 터져 있으니까 그쪽도 더 들여다봐야 되고 많아요. 근데 오늘 솔직히 어찌 보면은 어, 시장이 그나마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 비덴트나 다날 같은 경우를 어, 함께 들여다보고 어, 전략 기준을 기술적으로 좀 잡아드린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일단은 스코넥을 그나마 다시 이제 그 또 자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전에 잘라놓은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새로 나온 종목군들은 그 분석 내용도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뉴스 내용 보시는 것뿐이 없는데 우리는 항상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사업 개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우리 직원분들이 요거 작업해 주실 때 요날 그러니까 이제 이 그 2월 며칠이죠? 요날 2월 8일일 것 같아요. 2월 8일 날 이걸 방송을 가지고 나갔을 텐데 그때 이제 직원분들은 좀 이쁘게 꾸며준다고 사업 내용 이렇게 잘라줬어요. 그거 그렇게 해주지 말고 이렇게 통으로 넣어주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가급적이면은 남이 해놓은 거를 안 가져가려고 해요. 우리는 가급적이면 남이 해놓은 거를 안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객관적인 데이터는 우리가 만들려고 해요. 지금 경제 TV도 뭐 한국경제 TV나 매일경제 TV 같은 경우에 나오는 윤정두 같은 전문가들, 증권사 직원분들 말고 윤정두 같은 전문가들 기준에서 가지고 나온 자료들이 그러니까 뭐 어디 대표 하잖아요. 대부분이 어디 대표가 아니야. 지 혼자야. 직원도 없고 대부분이. 근데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은 공정공시에 있으니까 그나마도 공정공시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캡처하는데 공정공시는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해줬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내용이 기업 분석 내용으로 있다. 그러면 요것 자체도 캡처하는 게 밑에다가 지들 딴은 여기다 밑에다가 출처를 막 써놓어요. 그것도 불법이지 엄밀히 따지면. 그죠? 출처를 넣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가져다 쓰지 말라 그랬잖아. 공정공시는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다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뭐 예를 들면 증권사 보고서나 기사 내용 보시면 무단으로 승인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했단 말이야. 승인 안 받았는데 이런 거 갖다 쓰면 안 되죠. 지금은 이제 활동을 접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뭐 시스템 매매 이렇게 파는 사람 양반 한 양반도 이 기업이요 그러면서 막 그 기업 막 그 사진 막 갖고 와서 뿌리는데 사실은 그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방송을 갖고 나가면 요거는 윤정도가 생각할 때는 아니라는 거지. 예. 공정 공시 내용이긴 한데 모르는 분들은 아 어디서 떠왔나?
이걸 왜 또 와? 객관적인 데이터는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고, 또 만약에 이 사진을 꼭 써야 되면은 회사에 전화해서 이거 캡처해서 좀 써도 되겠습니까? 방송 갖고 나가려고 하는데 물어보고 쓰면 되지. 그죠? 나머지 부분은 하여간에 방송에 갖고 나간 건 대부분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 내용 위주로만 설정을 하는데,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스코넥이라는 종목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 분석에 대해서 모르겠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 공시나 이런 부분 보시면 금감원 공시 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다 나와요. 다 나와서 투자 설명서에, 신규 상장주는 이제 이런 투자 설명서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책 한 권 분량입니다. 이게 절대 작지 않습니다. 책 한 권 분량이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 내용 딱 찍자마자의 흐름이죠. 이만큼 내려도 끝이 없어. 책 한 권 분량이 나와요. 내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면 이걸 다 읽고 대처를 하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못하시니까 외부에 계시고 하시니까 윤정두가 대신 읽고 윤정두가 대신 분석해서 윤정두가 매매 사인이 됐든 이런 부분을 매수 매도 사인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또 그러면 이걸 녹화하기 전에 완벽하게 알고 녹화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분류를 하죠. 예를 들면 우리 뭐 SK 하이닉스나 LG 화학이나 오늘 기준의 DB하이텍이나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수급 심리 부분까지, 이슈 부분까지 다 들여다보는데, 뭐 스코넥이 됐든 오늘 뭐 비덴트 다날이 됐든 이런 쪽은 들여다볼 시간이 아깝다는 거죠. 말 그대로 펀더멘탈이 안 되는데 변동성만 확장돼서 와 대박 내고 싶어 하는 그 매수 강도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결국은 펀더멘탈 분석이 아닌 심리 분석. 그 심리 분석이라는 게 보도자료 내용은 똑같잖아. 어찌됐건 뭔가 사람들 흥분하게끔 그들이 만들어서 보도자료니까 뿌린 거죠. 기자분들이 가서 뭐 취재해 와서 올린다? 발 같지도 않은 소리. 또 기자분들이 그렇게 해서 뭐 없는 정보를 만들어 온다? 그건 불법인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스코넥은 다시 올려드릴 거예요. 우리 직원분들도 요거 다 이쁘게 자르지 말고 통으로 보여주세요. 닥트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를 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사올게요. 뭐 이렇게 당사는 글로벌 최고의 게임 콘텐츠 개발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뭐 여기부터 해서 또 사업 추가적으로 설립 이후에 10년 동안 아케이드 및 콘솔 게임을 위주로 개발 및 판매를 하였으며, 이것도 다 사업 내용에 나온다는 거죠. 거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유통 물량의 기준이다.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상장 주식 수 대비 9거래일 됐습니다. 34.17% 400만 주가 유통 물량이다. 그럼 400만 주가 유통 물량인데 객관적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400만 주 곱하기 2만 7천 원 하면 1000억이에요. 1000억. 1000억의 유통 물량이 있다. 물론 그 유통 물량이 단박에 다 나오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이제 단계별로 아마 보호 회수가 풀리는 물량도 일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끝내준다, 뭐가 끝내준다. 그거는 일단 수요 예측을 했고 공모가가 13,000원으로 설정이 됐단 말이에요. 현재가 보시면 13,000원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럼 13,000원에 형성되어 있는 공모가 그 가격 대비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죠. 그러면 펀더멘탈 상으로는 저평가야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먼저 놓고 보자는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상장일이 2월 4일이고 공모가 기준이 13,000원이다. 공모가가. 그것만 먼저 놓고 보자. 그리고 개인 선호 창구 키움이 가장 많은 매수 매도를 장악하고 있다. 나머지 부분 보면 어때요? 미래에셋, 한투, NH, 삼성. 뭐냐면 시스템 매매, 매수 매도. 고빈도 거래하는 애들이 거래 터뜨리고 현혹시키는 거죠. 일로 오세요. 내가 확 잡아먹어버릴 거야. 일로 오세요. 근데 얘네들이 매집을 하는데 절대 매집 안 합니다. 기계적으로 매수 매도를 때리면서 수급이 들어오면 한호가라도 올라가겠죠. 그럼 거기서의 차익 실현 범위를 가지고 가는 거지 주가 땡겨놓고 매집한다 이러지는 않아요. 또 프로그램 쪽도 좀 보셔야 되는데 매도와 매수 감안을 해서 봤을 때 순매수가 일단은 매도 우위로 아마 오늘 쭉 뻗어 올라가서 고점이 8% 형성됐을 때 프로그램에서 한 방 빵 쳐서 들어올렸을 수도 있어요. 혹은 누군가 내가 돈이 좀 있어 한 방 팍 치는 거야.
그럼 막 따라 붙겠지. 여기저기서 뭐 매수 막 그러면서 매수 사인도 나오고 그럼 거기다 패는 거죠. 응? 결론적으로 시가총액 3,300억짜리의 유통 물량 대략적으로 뭐 예를 든다면 1,000억이다. 1,000억을 내가 다 사. 1,000억을 다 사면 지분 신고해야 돼요. 그 3,300억짜리 생각하면 되게 가볍게 움직일 것 같잖아. 막 큰형들이 들어오면 이거 막 점상 갈 것 같잖아. 근데 1,000억이 유통 물량인데 내가 100억을 샀어요. 엄청나게 산 거 아닙니까? 혹은 200억을 샀어. 200억을 샀다고 칩시다. 내가 200억을 샀어. 그래도 1,000억에 200억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뭐 상한가를 만들더라도 뭐 어떤 크게 그 이상의 어떤 내용들을 잡아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어? 추세적인 강화를 계속 이끌고 갈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200억을 사면 지분 7%를 사는 거예요. 200억을 사면 지분 7%를 사는 건데 지분 신고 어떻게 할 거야? 오늘 사서 오늘 수요일이니까 금요일까지 갖고 있어 버리면 지분 신고해야 되는데 내가 200억을 오늘 사면 얼마 800만 주를 사는데 80만 주를 사는데 80만 주를 사놓고 내일도 또 사야 되고 내일 모레 또 사야 돼. 80만 주를 3일에 나눠서 사. 그럼 80만 주 3일에 나눠서 하면 주가는 올라올 수도 있겠죠. 어설프게 들어 올렸어. 그 다음에 지분 신고해야 되는데 계속 갖고 가면 패야 돼. 누가 받아줄 사람이 없어. 손절하고 나가는 거야. 먼저 번에 애니소프트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돈 빼가지고 그 정신 나간 친구가 애니소프트 그냥 다 사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누가 안 사주는데 외국 기관이 바보야? 그걸 따라가서 막 사줄 것 같아? 그래 결국은 또 손절하고 나가고 그 못된 짓거리 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남의 돈 갖고.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해서 봐야 돼요. 내 돈이 지금 1,000만 원 가지고 매매한다, 1억 가지고 매매한다, 10억 갖고 매매하니까 큰 형들이 건드려주면 대박 나겠다가 아니라 누군가 건드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200억을 누가 샀어? 지분 신고를 해야 돼? 되냐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얘는 물량을 들어가도 지금 거래대금이 700억 터져 있어도 매수 매도에 700억이지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가서 방 안에 유료 고객이 300분이신데 윤정두가 사랜다고 다 사지도 않아요. 이런 종목은. 그죠? 다 사지도 않아요. 그러면 왜 안 사냐면은 자금이 크신 분들이 내가 한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봤어. 10만 주를 샀어. 10만 주 사니까 주가가 올라가니까 10만 주를 샀더니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거 사라고 좋아? 이거 좋은 거야? 나 볼 쳐야 되는데. 알았어. 이거 뭐 어디서 사라는 거야? 28,000원? 에라 모르겠다. 여기서 5천 주씩 한번 사보면 되나? 그 막 1,000주, 2,000주 사는데 계속 지금 막 올라가잖아, 놓고. 그러니까 막 심리적으로 놀래가지고 내가 계속 사는 거야, 막. 그러니까 내가 사니까 옆에 사람이 또 사. 뭐야? 또 사. 돈이 많으니까 그냥 막 사는 거야.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 흉보는 건 아니고 2020년 7월 달에 시젠 그렇게 샀다면서요. 그렇게가 아니라 몇십억을 막 들어가 버린 거 시젠에. 그때는 거래대금 2조씩 터지니까 다행이었지. 몇십억을 사셨더라고. 그 단타 쳤다고 수익을 올리는데 몇 억이 나오는 날도 있어. 막. 왜 뭐지? 이런 분이 왜 가입을 하셨죠? 혼자 매매 잘 하시는데 몇십억 들어가갖고 뭐 불과 몇 분 만에 뭐 한두 시간 만에 막 10% 올라가 버리면 시즌이 그때 뭐 미친 듯이 움직였으니까 막 2조씩 터지고 상한가 가고 그랬으니까 그럼 몇십억 들어와서 10분이면은 10%면 몇 억 아닙니까? 몇 억이야. 이렇게 해서 단타 수익을 내신 분이 왜 들어와 있을까? 나중에 이제 1년 지나고 그 이후에 강연회 때 그때 얼핏 들었나? 내가 그때 몰라가지고 그냥 그렇게 샀죠. 다행인 게 거래대금은 수조 단위가 터지니까 다행이에요. 근데 내가 몰라가지고 윤정두가 사랬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ALS나 이런 거 듣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께서 그냥 사래니까 방송 나오는 애가 사래니까 뭐 믿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뭐 비서를 시켜서 막 산다든가 그냥 본인이 사신다든가 매일매일 사. 그러다 증권사에서 연락이 와요. 지분 신고하라고. 농담이 아니라 지분 신고하라고 증권사가 대행해서 연락이 와요. 얘도 마찬가지야. 응? 20억, 30억을 산다고 칩시다. 200억도 아니고 그냥 30억 산다고 칩시다. 그럼 10만 주 사야 돼. 아름아름하다가 내가 사니까 주가가 올라가 버려. 응? 내가 사갖고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 또 쫓아와.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거기서 또 때리는 쪽도 분명히 나오겠죠. 그럼 나는 어디다 팔 거냐 이거야. 10만 주를 어떻게 샀어 우연찮게. 우연이 아니라 오늘 10만 주를 샀어. 변동이 나올 때 샀어. 이 10만 주 어떻게 때리고 나갈 거야 이제. 응? 오늘 우리가
10만 주를 샀어. 1인당 300분 계시니까 1인당 뭐 100분이라고만 치고 100명만 들어갔다고 치면은 그러면 1000주 정도 사는 건가요? 1000주 사야 100명이면 10만 주인가? 오케이. 1000주면 얼마? 2,700만 원이네. 어떤 분은 270만 원 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나 돈 많으니까 2억 만주 살 거야. 2억 7천 살 수도 있고 그 10만 주 샀어. 겨우겨우 샀어. 계속 여기다가 27,650원 700원을 겨우겨우 샀어. 어디다 털 거야? 어디다? 아, 큰형이 갑자기 확 들어갖고 물량 올려주면은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도 좀 있어야 되고 거래대금도 빵빵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오늘 8%까지 올라갔다가 밀렸기 때문에 거래는 일단은 700억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만 그리고 누군가가 계속 장난쳐서 주가를 계속 들어 올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순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개별 매매 기준에서 일부의 물량을 가지고 누군가가 움직임을 계속 준다면 그 움직임에 연동돼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 LG화학이나 하이닉스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종목은 내가 10만 주를 사든 우리 방에서 막말로 100만 주를 사든 하이닉스 100만 주면 조금 그렇고 하이닉스 방 안에서 혼자 몇만 주씩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농담이 아니라 어찌됐든 하이닉스 뭐 우리가 100만 주를 사서 뭐 갖고 있다 그거는 조금 그렇죠. 너무 비약하는 거죠. 그리고 어찌됐든 하이닉스를 뭐 100억, 200억, 1000억을 갖고 있다 해도 윤정두가 매매 사인 들여가지고 가장 많은 자금이 움직일 때가 2007년도였어요. 그때 ETF 상품에 800억, ELW 상품에 800억. 그럼 레버리지 5번만 잡아도 4천억. 그 ELW 안 하시고 실질 계좌 매매하시는 분들이 대략 한 3천억 이상 되더라고. 그 당시 기준에. 그럼 합쳐서 3천억이었나? 하여간에 7, 8천억 정도. 매수 사인 한번 딱 내면은 그 7, 8천억 중에 일부 물량이 움직이죠. 근데 원체 그때는 장도 호황세였고 어마어마한 수익들이 발생돼 있고 하다 보니까 충성도가 조선주에서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냈거든. 조선주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한 번 패면 계속 갖고 가잖아요. 지금 주도주 가지고 가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삼성중공업을 좀 일찍 팔았어요. 4월인가 5월에 팔아버렸어요. 2003년부터 갖고 오던 거를. 그 이제 팔고 나니까 살 게 없잖아요. 다 올랐지. 뭐 개만 올라오겠어, 솔직히. 근데 이제 주도주가 월등히 올라왔을 뿐이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목을 매수 사인을 드리면 우르르 들어가요. 그러면 현금 우르르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ELW 들어가면은 해지 물량 때문에 변동이 나옵니다. 현대차가 1%, 1.5% 막 이렇게 움직여 버려요. 농담이 아니라. 그리고 제자리로 오죠, 당연히. 그래도 예를 들어서 현대차고 삼성전자고 하이닉스니까 주가 왜곡이 안 되고 정상적인 범위에서 실적 그리고 수급에 맞게 움직이는 그 수익 범위를 우리가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 물량 때문에 DB하이텍이 못 움직이지는 않는단 말이죠. 우리 물량 때문에. 근데 조금 전에 스코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들어갔을 때 비중이 실리게 되면 말 그대로 물량바지. 그러니까 외부에 뭐 회원이 1000명씩 있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와우에도 이제 1000명을 넘겨야 순위에 들어가. 5위 안에. MTN도 1000명을 넘긴 고래부자인가? 고래삼부자? 곤양반도 아마 그 아들 두라고 해가지고 1000명 넘어가는 걸로 얼핏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런 쪽의 종목들 보면 기가 차요. 이런 종목들 공식적으로 막 매수 사인 주고 해. 줄 수 있지. 그럼 1000명의 영향력을 고민을 해봐야죠. 뭐 물론 뭐 이 종목만 주는 건 아니겠지만 방송에서 막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스코넷 3,300억이고 좀 주의해야 됩니다. 뭐 유통물량 1,000억이니까 요만큼만 들어가서 그게 아니라 이 회사가요 끝내주고요 대박이고요. 결론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의 주신 분들도 이제 왜 문의를 주시는지 대충 알겠으니까 소일거리. 예. 그리고 이제 냅두면 좀 많이 올라가면 좋지 않을까? 시가총액도 자꾸 가벼운데 누가 사야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메이저들이 얘를 살까라고 했을 때 누적적으로 메이저들이 얘를 살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공모 가격 13,000원짜리 일단 들어 올려져 있는데 굳이 얘를 사서
뭐 어디다 쓰려고 얘를? 어? 그래서 이제 지난 그 전일 뭐 15시 이후에 거래가 좀 수반돼 있는 요 흐름에서 뭐 변동성이 잠깐 일시적으로 나왔는데, 예, 저거는 뭐 의미 있는 변동성 기준도 아니고 분봉을 캡처해서 뭐 올려드릴 내용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전략 부분 여기서 사서 뭐 어떻게 되면 이렇게 차익 실현하시고 뭐 이것도 아예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거래가 여기서 진짜 다시 터져주면, 어? 그 기준을 그럼 잡을까요? 어차피 텍스 전략까지 이왕 뭐 녹화한 거,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의미가 없는데, 예, 어차피 문자가 나갈 수도 없고, 그뭐 예를 들면 오늘 기준만 놓고 잡으면 이제 저가와 고가 이게 12%입니다. 적지 않아요. 근데 이제 거래가 변동성이 그렇게 확 나왔을 때 그나마 700억이 터진 거지, 다시 이 변동성 거래 대금이 형성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다소 회의적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기준에서는 예를 든다면 이제 시초가 26,850원을 미끄러져 내려갔다가 순간적으로 돌릴 때 뭐 들어갔다. 근데 거래가 거의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단계 더 치고 들어 올리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뭐 편입이 잘 되셨다. 그러면 기계적인 거죠. 차익 실현 범위가. 그리고 지금의 기준은 재편입할 수 있겠느냐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갖고 계시면 추세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거는 뭐 비중이 적으시면 그냥 뭐 냅뒀는데 뭐 알아서 움직여서 올라갔더라 이러면 모를까, 얘를 분석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공모가 대비 2배 오른 거를 저평가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뭐 누적 수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기관이 뭐 엄청나게 이뻐해서 뭐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누군가 훅 치고 올라간 다음에 따라붙으니까 거기다 패고, 또 그걸 떠하는 쪽이 강도 있게 또 매수를 줘서 들어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하여간 복잡합니다. 근데 단순하죠. 한편으로는 안 봐도 되는 기준. 그러니까 윤정도도 거래가 일부 수반됐어도 가급적이면 말씀드리지 않아서 관심을 안 갖게끔 해드리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 위해서 좋죠. 그 5분봉 기준에서의 흐름에 뭐 3분의 1, 2분의 1 지점을 저가하고 고가로 기준을 잡으면 28,400원 그리고 27,800원이에요. 저기를 돌려야 돼. 아무런 의미 없어요. 돌린다고 뭐 대박 나고 그런 것도 아닌데, 최소 저기를 돌리면서 어떻게 거래가 수반되면서 돌려야 된다는 거죠. 27,800원 뭐 이런 자라가 거래가 수반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텍스 전략까지 같이 마무리를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지금 영상이 거의 다 이제 끝이 나서 그냥 요만큼 해서 마무리해드리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끊고 나머지 라이브 방송에서 더 진행을 해드리고 올려드릴게요.